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이럴입니다. 2018 3마이럴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332페이지 방가르본의 양원주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보겠습니다. 3마이럴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눌러 추천합니다. 앞에서 국가의 정책 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개발 능력, 특히 정치의 정책 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21세기) 우리나라 정치의 정책 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양원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제의 대폭적 확대이다. (333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이다. 단원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과 중요한 안건과 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동일하다는 데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 발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법,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형성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운영의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전자는 한번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국가 발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와 조사, 검토, 토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중을 요한다. 깊이 연구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그때그때 문제를 순발력 있게 풀어야 하는 법이므로 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기동력이 요구된다. 더듬거릴 여유가 없다. 학제 변경과 같은 교육 관련 기본법 개정이 전제에 속하는 것이라 본다면 몇몇 품목의 관세를 수정하는 관세법 개정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 교육 관련 기본법의 제정 내지 개정은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회 내부의 장기에 걸친 토론과 수기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관세 조정은 소수 전문가의 검토로 충분하며 국회 내부의 논의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외교통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334페이지 문제는 성격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법이 동일한 심의 절차와 결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질서법적 성격이 강한 법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편의법적 성격이 강한 법은 너무 지연되는 패턴이 발생한다. 특히 질서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은 국가 발전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법이 다른 편의법적 성격의 법들과 함께 조속적으로 다루어져 입법화되면 국가 발전에 오랜 기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즘은 학계 여러 연구, 공공선택이론, 정치경제학 등에서도 의회 입법 과정에 지니는 불안전성과 탈공익의 가능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의회는 여러 정파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입법이 불안정하고 왜곡되기 쉬우며 공익을 벗어나 사익에 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질서법적 성격이 강한 법이 이처럼 불안전한 입법 과정에 맡겨진다면 그 해악은 대단히 커질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회가 통법부적인 성격이 강하여 국회의 정책개발 능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와 더불어 국회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거기에 걸맞게 정책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노력의 하나가 양원제의 도입이다. 상원을 도입하여 앞서 놓은 질서법적 성격이 강한 법의 입법은 상원에 맡기고 편의적 성격이 강한 법의 입법은 하원에 맡기는 것이 좋다. 물론 335페이지 사안에 따라 양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상원은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경륜이만 인재가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하는 선출 방법, 예컨대 비선거권의 제한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원의 임기도 하원보다 장기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정책 중 질서정책적 성격이 강한 결정, 예산이나 법안을 상원에 맡기면 그만큼 우리나라 질서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정치가 포퓰리즘과 같은 단기적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휘둘리는 경향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상원 지도의 도입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남북 문제, 대외관계, 교육 문제, 고령화 대책 등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질서 형성적인 국정과제를 상원에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에 하원에서는 국내의 상황 변화에 긴급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편입법적 성격이 강한 법의 심의 통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성과 임기도 상황과 달리하여 시대의 변화를 보다 기민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입법기관의 입법사항의 성격에 따라 분업화하며 그만큼 입법부 전체의 정책개발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336페이지 입법부의 정책 능력을 높이고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비례대표제의 대폭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17대 국회부터 1인 2표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다. 그 비중을 크게 확대하여 독일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회의원 정수의 반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순한 지역 대표성보다 정책 전문성이나 직종 대표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정치에서 지역 대표성은 점차 그 비중이 낮아져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이나 그 지역의 정치 참여 욕구를 상당 부분 지방자치제도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와 허기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등이 가속되면 될수록 지역 대표성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 오히려 직종이나 직무별로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는 것이 대표로 하여 국민의사의 수렴이 훨씬 효과적이다. 더구나 21세기에는 국정운영이나 지역 주민의 일차적인 정치적 욕구 수렴보다도 국정운영의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욕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국정운영이 요구하는 정책 전문성은 국회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직종 대표성과 337페이지 직능 대표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 운영이 요구하는 정책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정치는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각 정당은 정책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추빙하기 위하여 인물 경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1인 2표제에서는 국민이 정당 명부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을 보고 정당에 직접 투표를 하게 되므로 이들 정당 명부에 오른 인사들은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하여 왜 자신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구 대표와 달리 각자의 정책 전문성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 비전 정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지역구 대표는 불가피하게 지역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 전략을 짜게 되지만 비례대표는 기본적으로 전국이어서 나라 전체의 국가 운영 문제, 국가 정책의 문제에 대한 공약으로 투표 전략을 짜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거를 정책 경쟁, 정책 공약의 중심으로 이끌게 된다. 선거가 지역 공약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 주민의 포로가 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치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비례대표제 확대가 본래 기여하는 정치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제도가 되려면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338페이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전국구처럼 당의 지도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공천헌금을 받고 정하는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점은 17대에서 첫 실험이 비교적 성공하였던 듯하다. 대부분의 정당이 공천특위를 만들어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성공적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앞으로 국회의원 정수 2분의 1까지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현재 독일과 러시아 등의 국회 2분의 1을 비례대표로 뽑고 있다. 이렇게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여 각계각층의 유능한 정책 인재를 열심히 찾아내어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수혈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정당과 국회의 정책 능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선진화도 나아가 나라의 선진화도 가능하다고 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